오늘은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아이폰 16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요즘 이 모델을 두고 애플이 드디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과연 예전 SE 라인업의 명성에 걸맞은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99만 원에서 출시된 이 아이폰 16이는 과거 SE 시리즈가 가졌던 입문용 혹은 가성비 이미지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SE 모델은 애플 생태계를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이나 합리적인 가격대로 아이폰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선택지였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에 육박하는 이 가격대라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안드로이드 모델과 직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스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 가격에 더 좋은 옵션이 많으니까요. 특히 여러 기능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맥세이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건 2025년에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이나 액세서리 활용 면에서 뒷걸음질한 느낌을 줍니다. 초광 대역, 즉 UWB 칩이 빠져 있어서 에어태그 정밀 탐색 같은 기능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UWB 관련 스마트락 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60Hz 주사율로 유지되고 있는데 요즘은 일반 중급기에서도 90Hz나 120Hz가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라서 고급형 아이폰이라 해도 옛날 감성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 도입된 A18 칩셋을 쓰긴 하지만 GPU 코어 수가 줄어든 조금 간소화된 버전이라는 것도 살짝 아쉽죠.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탑재된 애플 자체 모뎀은 퀄컴 모델에 비해 mmWave 같은 스펙적 이점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역시 조금 걱정됩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도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죠. 경쟁사들이 몇 년 전부터 AI 기반 사진 보정이나 텍스트 요약, 음성 인식 등을 제공해온 것과 비교해보면 기능 면에서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 15 시리즈 중 일부 모델에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든지 기기별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모습도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왜 애플이 이런 모델을 내놓았을까요? 한 가지 유력한 이유는 통신사 보조금 시장, 즉 이른바 공짜 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신규 라인이나 통신사 이동 시 12기가 저렴하게 풀리면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안드로이드 폰을 보는 대신 그래도 아이폰이니까 하고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략이 통할지 말지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일단 사전 예약 성적만 보면 16 프로 맥스는 금방 매진된 반면 16기에 대한 초기 반응은 썩 뜨겁진 않은 모양새죠. 그래도 이런 변화를 두고 다양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지금까지의 SE 브랜드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통신사 프로모션이나 중고 거래 시장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폰을 쓰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폰 16기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이폰 16기는 지금까지의 가성비 아이폰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기엔 부족함이 많은 제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높은 가격과 빠진 기능들,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정책까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과연 이 모델이 누굴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다음엔 삼성의 갤럭시 S26 같은 경쟁 모델들의 행보도 비교해 볼 텐데요. 계속 지켜보며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